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료맨스 쿠나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료맨스 쿠나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 세간의 최강자로 작품의 시작이 주인공 이타도리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펼쳐지게 되죠. 그런 스쿠나가 귀멸의 칼날 세간에 있었어도 또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술쟁이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숯을 내다 팔며 살아가는 성실한 소년이었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숯이 모이자 마을에 팔고 오겠다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탄지로 마을에 도착하자 숯을 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떤 아저씨가 탄지로에게 너는 스쿠나 사에서 내려왔냐며 그 사에는 예로부터 어떤 귀신이 봉인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진짜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에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고 그 아저씨는 탄지로의 얼굴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읽고선 사실 그건 귀신이 아니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 같은 존재라고 그 신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면 이뤄줄 테니 한번 시험을 해보라며 놀렸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해가 저물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산으로 올랐는데 그때 아까 그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런데 사실 그 산은 대대로 탄지로의 조상인 카마도 가문의 영역이었고 남을 하기 위해 산 곳곳을 다녀왔던 터라 모르는 곳이 없었는데 어린 시절 아빠 탄지로가 탄지로에게 저곳만큼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고 혹시 그곳이 그 아저씨가 말했던 신이 있는 곳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옆길로 새서 작은 틈의 동굴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 안쪽에 들어가자 무슨 종이가 쌓여진 어떤 물체가 있었죠. 탄지로는 그걸 들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동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예민한 후각을 가진 탄지로는 그게 마치 육포와 비슷한 냄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포 같은 게 20개가 놓여져 있었기에 탄지로는 누가 여기에 제사 음식을 놔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라 그 육포를 한 입에 삼켜버렸죠. 그렇게 한 개를 먹자 더욱 허기가 졌고 갑자기 이것들을 전부 다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이어서 3개를 더 먹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현기증과 함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어두운 의식에서 어떤 기괴한 모습을 가진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는 내 손가락을 먹고도 죽지 않다니 네 녀석이 나의 그러신 건가? 라며 말했고 탄지로는 손가락이요? 제가 먹은 게 손가락이었어요? 라며 구역질했는데 그는 힘이 필요하다면 다시 찾아와 내 손가락들을 더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고 단순한 꿈을 꾼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동굴을 빠져나왔는데 이미 날은 저문 지 오래 거의 새벽녘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가까워오자 뭔가 피냄새가 난다는 것이 느껴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기에 빠르게 뛰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가족들이 전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탄지로는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여동생 네이코를 제외한 모두 이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탄지로는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네이코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코가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고 그때 기살대 검사 기우가 나타나 네이코는 오니가 되었고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는 내 동생이며 인간을 해친 적이 없으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기우는 오니는 언젠가는 인간을 죽이게 할 테니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며 네이코에게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구하기 위해 기우에게 덤벼들었지만 엄청난 훈련으로 다져진 기우는 손쉽게 발라버렸고 너같이 약한 녀석은 이렇게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다며 윽박을 질렀죠. 그런데 그 순간 기우는 탄지로에게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어떤 오니보다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위압감이었기에 온몸이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기우는 네이코가 탄지로를 지키려는 액션을 취했기에 이 둘은 아무래도 지금껏 만났던 이들과 다르다며 어떤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고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그 무언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기우는 탄지로에게 귀살대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했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기우의 스승인 우로코사키 사콘지에게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콘지는 탄지로가 성실하고 열심히 수련에 임하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출난 재능은 없어 보였고 선별 시험을 통과할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여차저차 물의 호흡을 익히게 되어 선별 시험에 나가게 되었고 여러 부상을 입으며 겨우 소논이를 물리쳐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귀살대원이 되자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들을 퇴치했고 어느덧 흘러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오니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곧바로 쫓아가 그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태초의 오니 무잔. 무자는 인간인 척 행세를 하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해 칼을 빼들지 못했고 무자는 그 틈에 일반 시민 한 명을 오니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킨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오니가 된 시민을 막으며 놓친 무자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의식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며 크크 나약한 녀석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결단하지도 못하는 애송이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오니인 타마요가 탄지로를 도와줬고 방금 전 오니는 태초의 오니 무장이라는 이야기와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무장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를 대체한 후 12개월의 피를 모으기 위해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기인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만나 전 12개월인 쿄가이를 처치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는 순탄하게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임무인 나타곤 산에 들어가 거미오니들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거미오니들은 수많은 오니들 그리고 다양한 능력의 오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에 한꺼번에 그 오니들을 상대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이치와 이노스케가 함께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니들을 처치하는 데 애를 먹었고 제이치는 형 오니 거미에 독까지 당해버린 상태 그리고 이노스케 역시 아빠 거미 오니의 괴력에 당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거기에다가 그곳의 우두머리는 하야노 루이였기에 탄지로는 아무리 물의 호흡을 사용해도 루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의 위기를 느낀 네이코가 탄지로를 도와주기 위해 루이에게 대항을 했지만 실전 경험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에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고 루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선 네이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넣겠다는 욕심을 내비쳤죠. 탄지로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은 죽고 네이코는 평생 이 오니의 밑에서 얼굴을 바꾼 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했는데 자신의 몸은 이미 루이에게 베어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분만 토하고 있자 루이는 그런 탄지로를 보며 꼴사납다고 조롱하며 거미줄로 탄지로의 다림줄을 베어버렸고 내 녀석은 다신 검사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고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는데도 탄지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몸의 상처들도 전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이는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손짓을 하자 루이의 목이 쓱 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탄지로는 어느새 스쿠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스쿠나는 천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로구나 라며 몸을 슥 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일륜도의 목이 베인 것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목을 붙였지만 주변에 있던 거미호이들이 루이의 목이 베인 걸 보고선 스쿠나에게 덤벼들었고 스쿠나가 가볍게 손짓하자 자신에게 다가오던 거미호이들의 팔다리가 전부 다 썰려버리며 쓰러지게 되었죠. 루이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말하자 스쿠나는 크크 어린 녀석이 건방지구나 라고 하며 다시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려 루이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루이는 그 압도적인 전투력에 할 말을 잃었는데 스쿠나는 천년 전에 주술을 쓰는 녀석들은 전부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녀석이 있었던 건가? 라고 하며 조각나버린 거미호이들 사이를 저벅저벅 걸어왔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탄지로? 너 탄지로 맞는 거냐? 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스쿠나는 그들을 돌아보며 누가 내게 감히 말을 붙이는 거 허락했나? 라고 했고 제이치는 탄지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자 스쿠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그대로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아까 전 탄지로는
루이에게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느낀 순간 머릿속 의식에서 스쿠나가 내가 힘을 빌려줄까? 라고 말을 걸어왔고 탄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스쿠나는 단 조건이 있다며 이곳에 있는 인간 중 단 한 마리만을 살려줄 테니 그 한 마리는 네가 고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곳에는 레이코와 제이치, 이노스케 그리고 다른 귀할대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씩 웃으며 단호하게 단 한 마리만 고르거라 아니면 좋은 이들에게 전부 다 죽는 선택을 하던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머리를 쥐어뜯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동생 네이코를 고를 수밖에 없었죠. 루이는 같은 편끼리도 죽여버린 거냐? 라고 말했고 스쿠나는 누가 같은 편이라는 거냐? 라고 불쾌하듯이 쳐다보며 주변에 있는 오니들과 루이를 계속해서 참격으로 몸을 절단해버렸죠. 그러다가 스쿠나는 너희들은 태양의 성질을 담은 철로 베면 소멸하는 하등한 존재라고 했었나? 라고 하며 탄지로의 일용도로 슥 자신의 팔을 베었고 반전 수식으로 다시 재생해버린 뒤 즉석해서 자신의 수식에 태양의 성질을 부여했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거미오니들을 잔인하게 참격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유유히 걸어나가며 네이코를 제외한 보이는 모든 귀할대원 그리고 오니들을 전부 베어 죽여버렸죠. 그렇게 나타고마 사이에는 네이코와 탄지로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탄지로는 자신 때문에 귀할대원 동료들이 죽었다는 것에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자책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이걸 전부 다 네가 해치운 거냐? 라고 하며 기우가 걸어 나왔고 그 옆에는 시노부 역시 따라오게 되었죠. 시노부는 네이코를 보고선 오니가 아직 살아있다며 공격을 하려고 했고 기우는 그걸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노부의 츠우코인 카나오가 다가와 이 산에 남아있는 생존자는 단 한 명 발견했다고 어떤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무라타를 데려왔죠. 그때 마침 귀할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본부로 데려라는 명령을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스쿠나의 잔인한 면을 보여주며 탄지로와 공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탄지로에게 이로운 힘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줘봤습니다. 오늘의 가상실에 대한 감상평만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